에코프로 BM의 주봉의 기준에서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짜리의 기준에서도 저렇게 거래를 터뜨리고 양봉을 준 이후의 흐름에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 미국의 또 테슬라의 문제,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의 변동성의 확장 아랫 방향으로 그 흐름에서 흔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업체의 기준에 나머지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만 넘겨갖고 내려옵니다. 어차피 시황이나 이런 부분 다 보신 거니까 미국 쪽의 흐름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기준, 다우지수의 기준, S&P 500 지수의 기준, 나스닥의 기준 좀 버거운 위치까지의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의 기준은 미국과 연동폭이 이제 제한적이다. 디커플링 상태다. 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디커플링이었다.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 대비 미국장이 2배 이상 막 그 이상으로 더 큰 폭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조정받을 때에는 그들이 이런 조정, 일봉입니다. 이런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유럽, 일본, 우리나라는 바닥을 이탈시키지 않고 선방을 했다. 후폭풍은 없어요. 무슨 후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황 부분은 내일 기준에서 이제 다시 잘라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FOMC 회의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마세요. 금리, 환율, 유가, CDS 프리미엄까지 다 27일 날 분명하게 교육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CDS 프리미엄까지 전혀 어느 한 군데서도 비이성적인 흐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버냉키 의장, 파월 의장이 잘못했느니, 뭐 연준이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느니 이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말씀드렸잖아요. 제도권의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분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윤정두 같은 그 나부랭이들이 유료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부도 안 하고 나와서 자료도 하나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야 이거 금리 올리면은 당연히 시장 조정 오고요. 조정이 오면은 주식시장 조정 오면은 그냥 아이고 연준이 그냥 이크 해가지고 다시 뭐 금리를 내리 정신 나간 거지. 금리 정책이라는 걸 어떻게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한 방향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내용인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쭉 드린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펀드멘탈은 뭐 최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최고. 12월 이후에 거래 터뜨리고 망치형의 기준.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오고. LG와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터뜨려진 이후의 흐름. 현대차 특히 기아의 경우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서의 추세 강화. 삼성전기의 흐름도 지난주에 주춤거렸지만 샛별형에 뜨는 저 자락의 흐름 12월 이후에 거래대금 터뜨리고서의 흐름이다. 상대적으로 월요일에도 강세를 띄었는데 그 흐름이 미국장이 조금만 안정화되고 그리고 거래가 이쪽에서도 조금만 실리면 상당한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에코프로페인까지. 기존의 흐름과는 달라요. 거래량 없이 깨지는 그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OMA, 20MA, 5거래일, 20거래일, 또 5주선, 20주선 거래량을 넘기고 움직임이 나오느냐. 저런 데서 이제 비중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베셀, 대한제당 이런 종목의 변동성 종목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거고요. 소형주더라도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으면은 소형주더라도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으면은 들여다볼 수는 있다. 다만 주도가 바뀌면 안 돼요. 웩도적 현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꼬리가 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은 얼마 못 가요. 정상적인 범위에서. 그래서 휴림로봇, 한신기계, 대한제당 이런 종목은 제한적으로 놓고 보는 거고 시가총액 그래도 조 단위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특히 이제 주력주에서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는 것을 모색해야 돼요. 그래서 뭐 4월 24일 야간 방송에서부터 이제 25일 날 들여다볼 종목 이거를 지금 저기서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데일리 TV에서 이거를
이게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카라 선생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변동성 차익 실현하셨고, 그리고 또 들여다보고 계셨다면은 오늘 기준에서의 변동성 매매가 일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놀래미 선생님 25일 날, 그리고 4월 25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 예쁜 공디님,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꿍하고 미끄러져 있는데 마지노선은 이제 우리는 정해놨으니까 그 범위에서 좀 대처를 해보고요.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뭐 고려산업점상, KC피드, 팜스토리, 똥가리나 선생님 이런 전략 부분을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전략이 아니라 이런 그 의견 교환들을 올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저 종목군들이 실질 폭발적인 시세가 났죠. 팜스토리, 그 밑에 있는 대한제당, 뭐 휴림로봇, 뭐 한신기계, 이게 지금 계속 변동성을 주잖아요, 사실상. 저 기준의 저 변동성 부분을 교육만 받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것으로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교육만 받으시면 저 흐름이 오늘까지도 연동이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새벽 이슬님 아싸 기아, 기아 갖고 계셔야 단가가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감안했을 때는 나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아의 되돌림의 흐름, 뭐 JJG 선생님께서는 83,300원을 차익 실현하셨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들고 오셨다 해도 이제는 손실이라고 설정하시기에는 주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손실 9만 원 넘긴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조금만 잘하셨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기아의 범위를 잘 가져가셔야만 예쁜 공디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고려산업 3연상 뭐 이런 기준도 볼 수 있는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28,000원대 52주 신고가 부분 목전에서 밀렸었는데, 그게 뭐 한 23,000원 그때까지 밀렸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돌리죠. 지금 잠시 주춤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삼성 엔지니어링의 누적 수급 또 추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팜스토리 어떻게 됐어요? 건날 선생님 66.49% 수익, 전량 상한가매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일동홀딩스 아싸아싸 선생님께서는 반 매도하고 휴림로봇도 플러스 6, 플러스 19% 전량 매도하시고. 요즘에 우리도 그 변동성 매매가 그렇게 원활치 않아요. 장이 좋고 주력주가 막 변동이 크게 나오면 그때 돼서 이제 변동성 매매도 짧게도 끊어드리고 대처를 하는데, 지금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KG 스틸, KG 케미컬을 본의 아니게 변동성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추세 매매로 보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이슈가 작지 않은 이슈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소진될 때까지는 좀 보자는 거예요. 다만 이제 비중 조절만 잘 해나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26일에 이제 저렇게 뭐 한신기계라든가 팜스토리라든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27일 날 이런 수익 범위들, 결론적으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 쪽도 사실상은 변동이 제한적이어 보이지만 추세의 범위는 상당히 강합니다. 어디서 편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4월 27일이고, 그다음에 한신기계도 이게 4월 27일이에요. 방송 홍보를 오늘 제가 이제 좀 만져놨어야 되는데 못 만지고 이제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됐죠. 그렇게 하고 슈림네버, 그러니까 이게 4월 27일 게 아닌, 잠시만요 한번 볼까요? 이게 4월 27일 거를 갖다 놨나? 한신기계, 그렇죠, 4월 27일 거네. 예? 오늘 거를 갖다 뒤집어놔야지. 4월 27일 거를 이걸 갖다 놓고 결과물이 없으면 어떡해. 오늘 제가 야간 교육이 있었죠. 우리가 유료 교육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하고 저 내용을 못 봐드린 거예요. 어찌됐건 저때 당시에 저랬다라는 기준인 거고,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해본 거고, 4월 28일은 28일대로 이렇게 JC케미칼 두 번째 VI 그리고 상한가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JC케미칼이라든가 또 대형주 기준에서 이런 흐름이라든가 그걸 다 활용하셔서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주를 가지고 계시면서 GS 글로벌 또 KG 스틸 뭐 이런 종목, 교육 받으신 분들은 KG 스틸도 금요일 날 23,300원, 23,600원에 편입이 됐죠. 그죠?
삼성전기 날아가자. 삼전전기 가자. 29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설림.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코스모 신소재도 금요일날 상당한 탄력을 받았죠. 오늘 이제 쭉 미끄러졌다가 상당 부분 돌려놨었는데 종가는 좀 눌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에코프로 BM 금요일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월 2일날 기준에 또 들여다보자 했어요. 또 들여다봤더니 에코프로 BM 한 단계 더 올라가. 한 단계 더. 팜스토리도 뭐 개장 초에 움직이고 주말에 미국장의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점 편입 모셔갈 수 있는 종목을 잡자. 그게 삼성전자, LG와 기아 다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 종목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KG 스틸이 좀 아쉽게 눌려버렸죠. 기존 물량 유지하고 신규 편입은 오늘 눌려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관망. LG화학으로 수익 내시고 에코프로 BM으로 갈아탔어요. 찬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일단은 주력을 LG화학으로, 화학 기준 플러스 2차 전지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 1위의 프리미엄과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그 범위를 보자는 거예요. 유지인가요? 휴림, 휴림 3075원 매도음 바깥보름 축하드려요. 저는 연수상가 조금 4.83% 수익이에요. 대한제당 봐주세요. 오늘 상상상 5,340원 편입은 될까요? 편입했다는 것 같아요. 편입하셨는데 어쩔까요? 그런 거예요. 일단 뭐 날짜 지났으니까 뭐 상한가로 마감됐으니까 이왕이면 좀 갭상승 나와서 움직임을 주기를 기대를 해보셔야죠. 만약에 이제 그 갭상승이든 눌림목이든 시초가 형성되고 시초가 형성된 이후에 고점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에서든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전량 정리, 차익 실현이 됐든 손실이 됐든. 그리고 이제 오늘 UAM 관련주 배설 상한가 놀부 파파 선생님께서도 그런 종목 보셔야 돼요. 한국항공우주도 보셔야 되고 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36,000원대 이어서 이번에 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문나님께서는 배설 상한가 뭐 주력주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소액 가지고 배설을 들어가셨겠죠. 빠르게 넘깁니다. 배설 부분의 이 상한가에서는 윤정두가 동네 창피해서 말씀 못 드려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매직 시그널을 이제 좀 강조를 드릴 거예요. 매직 시그널. 요 교육을 다음 주에 배웁니다. 매직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거래가 수반됐을 때 편입 기준. 그럼 맨 처음에 비준은 여기겠네요. 얘 장중에 상한가 같죠. 얼마요? 7,000원에서부터 고점이 얼마? 9,000원인가요? 만원이네. 만원. 7,800원에서 만원이네. 8,000원이라고 기준 잡고 만원이면 25% 수익. 25%. 우리 뭐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하니까 25%. 결론적으로 이런 배설 같은 종목 문나님이 놓치지 않았겠죠. 상승 장악형이 되면서 거래가 한번 터지고 상승 장악 확인형이 형성될 때 상승 장악형에서 거래가 한번 터지고 상승 잉태 확인형이 터질 때 상승 잉태 확인형 거래가 터지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이렇게 대한제당 배설이 있고 그 이후에 흐름 기준. 홍수태 선생님께서 이제 대한제당 봐주세요. 오늘 상상상 그리고 빗물 선생님께서 이제 대한제당 5,340원 편입은 될까요? 이렇게 대한제당 같은 경우 곡물 가격의 상승, 실질적으로 밀 가격이 엄청 올라서 중국집이 뭐 좀 힘들다는 얘기부터 해서 팜유 올라서 뭐 난리가 났다는 여러 얘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질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이 곡물 가격 상승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한제당의 바로바로 뭐 실적 개선 보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 지금 저평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저평가 아닌데 거래가 막 빵빵하게 터지고 있는 이 기점에서 안 들여다볼 거예요. 들여다봐야죠. 그 4월 26일 날에는 이제 차익 실현 진행이 됐고, 그죠? 그렇게 하고 우리 그 연구원이 쭉 올려드리면서의 기준이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5월 2일 기준에서는 상한가가 5,360원이에요. 우린 기계적으로 5,360원
이탈이 되고 2% 밀리면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했죠. 전량 차익 실현. 상한가에서 50% 차익 실현 2% 이상 밀리면 전량. 그럼 대한제당은 전량 차익 실현이 됐어야 돼. 나는 가져간다, 가져갈 거야라고 했을 때도 50% 미만만 가져가시고 이길 시초가 혹은 시초가 이후에 고점이 형성되면 그 고점 대비 마이너스 3%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런 원칙만 지키시면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칙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해서 대한제당의 장중에 전략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요 기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매도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저 매직 계산기,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 아니라 매직 시그널의 매도와 매직 시그널의 매수. 그죠? 매수의 범위를 저렇게 이제 설정해서 돌려놓은 부분의 기준. 마찬가지예요.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자인만 요거만 여러분들이 수치 설정을 할 수 있고 요거만 잘 들여다보실 수 있어도 요 수익 범위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캡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오늘 대한제당 9% 갭 상승으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의 설정 범위. 그럼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하고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내일의 기준에서는요. 내일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5,600원 또 2차적으로 얼마 잡아드렸어요? 6,000원.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가 달성이 될런지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기준점만 명확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은 함께 움직이셔서 목표주가 어떻게 설정할까요? 예, 갭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하십시오. 요게 다음 주차에 배울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그 다음 주 매직 시그널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 배울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마지막에 배울 이제 실전 매매 기준의 갭과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종목 설정 범위에 대해서 또 교육받고 거의 뭐 한 30시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25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교육 빨리 신청하세요. 응?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거래대금이 없는데 양봉이다. 그건 의미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뭐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또 없는 거래량이 터져서 이게 아니고 시장에서 최소 1,000억 이상 지금의 기준은 1,500억 터져야 돼. 1,500억 터져야 22 전후 2,000억 이상 나오면 시장의 최상위의 관심 종목이죠. 시가총액은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는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려 놔서 5,000억이 채 안 되는 시가총액. 거의 한 1억 주 가까이 되죠. 1억 주 가까이. 9,700만 주인가요? 하여간에. 1억 주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지금 바닥 대비 더블 가까이도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거래가 수반돼서 움직일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내일 또다시 변동성 놓고 보시려면은 설정해드린 요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 요 기준 보시면 돼요. 요 기준. 그렇게 해서 대한제당의 거래량은 3,500만 주를 일단 설정을 한다. 3,500만 주에 양봉이 형성되면 그때 기준에서 아시겠죠? 3,500만 주의 양봉의 기준이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그 종목군들 팜스토리 뭐 고려산업 휴림 로봇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기준점에서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오늘 변동성이 제한적일 때 들여다봤고 프로그램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는 과정에 프로그램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한번 팍 나오고 눌렸습니다. 눌렸는데 프로그램 수급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편입 설정 범위 7.54%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VI 탁 발동이 되고 멋있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이전에 이렇게 13시 36분 37분 뭐 이럴 때 40만 주에서 순식간에 90만 주로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뭐 거래대금 몇 천만 주 터지는데
예? 프로그램 쪽에서 100 몇십만 주 들어왔다고 그게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됩니까? 다만 이제 평상시에 없던 순매수 기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그 순매수 플러스 뺑뺑이 매수매도 매수매도 그거 제외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를 잡아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들어 올려졌는데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졌는데 잠시 멈칫거리는 사이에 프로그램이 좀 매도가 나옵니다. 손바뀜이 되었을런지 아니면 차익 실현인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갔고 2,900원 초반 중반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다시 수급 살아나면서 들어 올렸어요. 시간 외에서 조금 이제 그 약세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0.17 약보합으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휴림 로봇의 일단 프로그램 수급은 일단은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돼요. 화요일에도.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거래가 터지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 나와서 거래 터진 양봉의 기준이냐. 여기를 만약에 놓쳤어. 이걸 어떻게 봐? 주력주 보고 뭐 그럴 때 거래가 이때 터지고 이제 더 이상 없어서 밋밋했는데. 그런데 유자락에서 이 정도의 거래면 충분해? 5MA, 20MA를 넘기고 있어? 내 기준엔 맞아. 개별 매매 기준에 양봉의 흐름에 이런 기준. 근데 이제 요 자락을 보고 나서 요 눌림목일 때 편입의 기준이 됐죠. 요 눌림목일 때. 결론적으로는 요 종가 대비해서 요 종가가 낮게 있어서 거래량이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빠져나갔다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소형주다라고 하더라도 액티브 쪽에서 이제 들어온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액티브 쪽.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는 쪽. 응? 그래서 액티브 펀드 쪽에서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 수급을 넣어주고 그것에 기인해서 이제 이런 변동성이 나와준다라고 할 때는 그 추세 범위에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나오고 거래가 수반돼 있다. 여기서도 편입관점이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개장 초에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 또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나오고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 또 눌림목의 기준.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으시는 거고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고 오버나잇 하신 분들도 있고 그대로 보세요. 매직 시그널에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이게 1분봉, 5분봉, 10분봉 이런 분봉뿐만 아니고 일주 월봉에서도 다 대처가 된다. 요게 1분봉입니다. 오후장 1시 넘어서 1시 37분 이때부터 프로그램 매수 들어올 때 그때 거래 빵 터지고 흐름 근데 거기서 못 잡았으면 눌림목의 흐름에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유지되는데 주가만 밀려 내려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유지되는데 내려온다면 고자락에서 손바뀜으로 인식을 하고 이런 자락의 편입 기준이라든가 혹은 나는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때 들어간다 하면 요 자락. 그렇게 해서 휴림 로봇도 교육용으로 오늘 오래간만에 소형주는 문자 안 나는데 오래간만에 소형주 기준에서 문자 나갔습니다. 나갔고 뭐 문자 나간 이후에 편입하시고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공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1%. 그렇게 해서 내일 기준에 손절이 될지 아니면 추가 급등이 나와서 수익이 될지는 내일 거래량하고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현재로서는 오늘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다. 비중이 버겁지 않다. 1%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아닌 비중을 유지. 추가 편입도 기준이 좀 설정될 수 있었는데 추가 편입은 이제 장 막판이라 추가 편입은 단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기준에서도 이런 종목은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기준에서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범위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 막판 마감 이후에 이제 휴림 로봇의 기준이 됩니다. 마감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요자락의 매수의 기준이 잡히죠. 매직 시그널 그리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의미 없고 거래가 수반된 기준 특히 이제 요자락의 기준 매수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수반될 때 매수 기준 이런 식으로
매직 시그널을 활용을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휴림 노복 같은 경우 25일 날 기준에서의 저런 흐름도 개별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부터 전부, 그리고 26일 또 27일 또 오늘의 기준에서의 장중 기준에 거래량 터지고 장악형의 기준 설정되지 않았느냐, 저거를 매직 시그널로 일조월봉도 보시면 전부 매수세에 나옵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변동성 종목은 간단해요. 매직 시그널 기준에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이제 뭐 한신기계 쪽도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입니다만 바닥에서 많이 들어 올려놨어요. 근데 거래가 계속 수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형주의 기준도 다른 게 없어요. 소형주라고 해서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만 하실 수 있으면, 리스크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소형주에서도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소형주는. 응? 자기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계속 거래를 터뜨리는 거는 그건 무리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한신기계 쪽의 기준은 이렇게 4월달 이후부터 해서도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설정 범위가 충분히 잡혀진 그런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 그 교육을 조금씩만 받으시면은, 교육을 조금씩만 받으시면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매매하는 종목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차익 실현이나 추가 편입이나 이런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조금만 받으면. 그러니까 윤정도가 이제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두 개는 아니잖아요. 그냥 몇 개 있어서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변동성이 훅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한신기계 2,5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드려놨는데 그렇게 설명드리고 나서 다른 쪽을 딱 봤더니 또 다른 변동성 종목이 움직였다라든가 주력주의 변동이 위든 아래든 확장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좀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올려드렸죠, 사실은. 한신기계 문자 매매 사인까지 보내드리기는 다소 좀 애매모호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결론적으로 이 한신기계는 내일도 볼 수 있어요. 내일도. 다만 손절은 손절대로 명확하게 지금 이제 일자별로 야간 교육 해드릴 때를 봐보세요. 19일, 20일, 21일, 그 다음에 25일, 그러고 나서 26일, 또 27일. 27일 이후에 이제 그 고점에서 좀 맴돌고 있는 기준에서 거래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돌리는 흐름을 연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뚜렷하게 뭐 매도 사인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어찌됐든 한신기계도 당분간은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한국항공우주는요, 얘는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얘는 그냥 뭐 당분간 단기적으로 들여다본다의 수준이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인지 실적 개선 폭이 좀 월등하게 나오고 있어요. 전망치가.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월등하다. 그래도 이제 그 실적이 개선돼도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다. 주가는 이제 뭐 저평가는 아닌데 뭐 성장성의 부분이라든가 뭐 독점적인 기준의 흐름이라든가, 그래서 정부의 이 신성장 사업으로 항공우주가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순이익 설정 범위가 이제 900억, 96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게 지금
12억, 1600억 이렇게 갑자기 증가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우주 산업의 급성장을 또 한국의 비중 1%를 뭐 이런 부분의 성장성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인수위가 정책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 부분이 이제 뭐 보도 자료들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보도 자료 내용도 보시면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내용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아이고 마우스가 어디가 있냐. 여기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에 이제 그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오늘 항공우주를 이제 46,500원의 전략 기준을 꾸려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자 사인이 44,900원에 매수 사인 나갔어요. 일단은 44,900원에 우리는 매매 사인 나갔고 한국항공우주 그렇게 해서 우리는 46,300원, 뭐 45,700원, 44,900원에 1차 매수사인 나온 거예요. 1차 매수사인이 44,900원 나갔는데 혹시 편입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45,700원에 추가 편입에 같은 물량 같은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문자 그다음 카톡방에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고 여기서도 보시면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나올 때 기준들 그 기준들을 설정을 잘 하시면 돼요. 거래량 수반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후에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나오질 않아요. 이동평균선이 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평균선 기울기에 대한 그 매매 사이는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분봉에서는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월봉에서 보시면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매매 사이는 나옵니다. 여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통으로 빼고요. 통으로 빼고 여기서부터 이제 꺾임 크로스 그죠? 근데 여기도 이제 거래가 있다면 살짝 실리고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크로스가 완전해지고 영선까지 돌파하는 요지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꺾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둔화돼요. 여기서는 전량 차익 실현. 꺾일 때 바로 차익 실현이 된다는 거죠. 이런 데서. 또 데드까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 꺾이고 크로스가 나오는 요 시점에 거래량 수반되는 시점. 상승 장악 확인일까지. 매직 시그널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매직 시그널이. 그렇게 해서 저 수치 범위를 넣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증권사에서 주는 수치로 넣으면은 일주월봉 대처했을 때 잘 안 맞아요. OMA OMA 그다음에 MAO OMA가 아니라 MAO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의 수치는 전부 수정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가 매도 파란 색깔이 매도 빨간 색깔이 매수라는 거죠. 요 기준에서 아까 줄거드린 그 식으로 그게 이해가 되면 저 자락에서 빨간색에서 이제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래량까지 확인을 해서 대처하는 게 가장 옳다.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급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거기에 이제 거래대금 혹은 누적 수급의 범위 거기에 이제 뭐 얘도 매직 시그널 부분까지 놓고 보면 금상첨화죠. 지금 오늘 기준에 1,000만 주를 넘겼어요. 1,000만 주를 넘겼습니다. 얘도 주식 수가 9천만 주대예요. 그러니까 10%를 월등히 넘기는 흐름이 된 거예요. 매수 평균 단가가 38,600원인데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금액 기준으로 3,600억 그것도 4월 29일까지입니다. 오늘 것까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전체적인 순위가 현대글로비스 클래시스는 블록들이었으니까 걔네 빼고 4위
시가총액 4위가 아닌데 매집 쌍끌이 매집 4위. 그리고 오늘 것까지 포함하면 LNF를 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쌍끌이 매수 3위. 작년 12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올 뭐 5월 첫째 거래일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순 매매 기준에 금액 기준에 3위, 쌍끌이 매수 3위. 그리고 매집률 1위. 어마어마하죠. 결론적으로 이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집이 1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에서 10%, 10에서 15%까지. 그래서 30에서 50, 50에서 100%까지를 목표 주가로 설정한다. 응? 5만 원, 5만 7,500원, 7만 7천 원을 매집 기준으로 설정한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 보시면은 이게 2007년도 도서 자료란 말이에요. 2007년도 도서 자료. 매집주에 대한 그 도서 자료 저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동영상 자료하고 저 자료를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매매매 한번 가시죠. 저도 귀찮아 저거 자료 올려드리는 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러한 교육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매매 한번 갑시다. 저 교육 자료가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가 뭐냐면 이게 2007년도 도서 자료예요. 2007년도 매매매매 한번 갑시다. 2007년도 도서 자료에 2권짜리 ELW 책인데 그 중에 41페이지를 책을 찢어가지고 스캔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책을 뭐 사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로 예제 이렇게 다 넣어드리고. 삼성중공업 그 당시 기준에 조선주에. 응? 매매매매 한번 갑시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요 도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매매매를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지금 뭐 벌써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서로들 피곤하잖아요. 능동적이신 분들이 꼭 보면 이제 유료방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능동적이세요. 그런 분들이 사실상 수익을 좀 잡아내시고. 응? 그래서 매매매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특별교육방 기준에서도 매매매매, VIP 스페셜 방에서도 매매매매. 스페셜 방이 이제 문자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방에 매매매매. 그러면 요 매매매매 올리신 방에만 요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기준점까지. 그렇게 해서 환희윤희 선생님께서는 이거 어차피 우리 다 배울 거예요. 5주차에 배울 겁니다. 그죠? 5주차에 다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 범위는 요 매집에 대한 동영상 그 짧게 나온 게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굉장히 깊이 있게 배우는 거죠. 이거를 왜 안 배워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 그렇게 해서 매매매매 기준에 봅시다. 이 매매매매 어딨니? 매집에 대한 기준 여기 있다. 매집주 교육.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매매매매 이렇게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 그 교육을 먼저 받아보시고 7번째 방에서도 매매매매 올려주셨으니까 7번째 방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7번째 방도 능동적이셔야죠. 응? 능동적이셔야죠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료 5개 방에서 매매매매 어유 예예예. 그렇게 해서 유료 4개 방에서 2군데, 그다음에 무료 5군데에서 2군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스스로가 능동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교육을 좀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움직임 가져간다 이렇게. 그리고 윤정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지사항 맨 밑에 보시면 윤정두 프로필 이렇게 나와요. 윤정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프로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아 윤정두가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인식을 하시고 그래야 신뢰도가 높아져야 밤을 새서라도 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종목군들 쭉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종목군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픈돼 있는 종목군들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소형주의 기준은 교육받은 대로만 움직이면 말 그대로 솔직히 초대박인 거고, 그리고 대형주의 기준은 기본적인 펀드멘탈 보시고 또 단기간에 승부를 내보겠다라는 생각보다도 내 계좌에 제대로 된 수익, 손실보다는 수익 볼 확률이 더 높은 그쪽의 기준에서 비중을 설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1,000만 주 이상의 매집을 진행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최상위의 매집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매집의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목표 주가는 5만 원, 57,500원, 77,000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응? 그 정도의 매집이 돼 있다. 주봉 차트 기준에서 조금 전에는 매집에 대한 걸 보여드린 거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줄 쫙 세로로 거드린 게 뭐예요?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 나오고 거래가 수반돼 있는, 거래가 수반됐다는 건 5MA, 20MA 거래가 터져 있는 쪽의 기준. 응? 그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먼저 표시를 해드리면 요 자락에 5MA, 20MA 거래량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되고, 여기서 꺾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드가 나와요. 그럼 요 자락에서 거래량이 없이 데드가 나올 때 전량 매도. 그리고 바로 요 자락에서 거래 터지고 움직일 때 매직 시그널 매수잖아요. 이걸 제대로 배우셔야죠. 이거 언제 배운다고? 다음 주에 배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캔들 다 마무리 짓고. 응? 그렇게 하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여기서 거래를 수반시키고 있을 때 다시 크로스가 발생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 편입의 기준이죠. 1차 목표 주가 얼마? 5만 원 선은 뭐 당연히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위치로. 응? 이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5만 1,000원 요 정도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매집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매집 관련돼서는 올려드렸고, 그러면 요 기준에서는 뭐로 올려드려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도 설정을 잡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흐름들, 돌파갭, 급진갭,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러한 것을 다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윤정두가 드리는 문자 매매 사인 받으시면 되죠. 문자 매매 사인.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4조 5천억짜리 정상적인 종목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형주 잡주 매매 많이 해봤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다들 직장 다니시고 전업하는 분들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전업하는 분들이 주무셔야죠. 여기 왜 있어? 또 전업을 꿈을 꾸신다면은 배우셔서 전업을 하셔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사인 나올 수 있는 이유, 그 원리 이런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 나올 때 편입의 기준의 설정 다 수익 범위네. 이걸 왜 못 잡아내요? 어? 이걸 왜 못 잡아내요? 그러고 나서 꺾일 때 차익 실현 범위 누구보다 빨리. 한국항공운주 방금 동그라미 쳐드린 거 하나도 틀림없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올려드렸어요. 오늘자 방송 원고. 오늘자 방송 원고. 그 방송 원고 보시고 설정 범위 잡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 기준의 차트 부분에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거래 터지고 나서의 쭉 뻗는 흐름이었다. 이것이 일주월봉 또 분봉으로 놓고 보면 매직 시그널의 매수사인과 함께 움직임이 나온 기준이다. 뭐 그렇게 놓고 볼 수 있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기준이 돼요. 에코프로 BM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수익 범위들 에코프로 BM의 수익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범위들. 근데 우리 그 직원분이 한 명이 거의 대부분을 해요. 나머지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명이 거의 다 하다 보니까 매매 사인 하나도 안 올려놨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4월 8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이때가 뭐였냐면은 4월 6일 날 장 마감 이후에 KG 그룹주들은 이제 쌍용차 인수에 대한 그 건이 나온 거고, 이쪽 에코프로비엠은 무상증자 발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그 이슈 범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져가자라는 쪽에 설정 범위를 드렸고, 중간중간에 테슬라의 변동성 때문에 아랫 방향으로 조정폭이 좀 확산되어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죠. 편입의 설정 범위. 그렇게 되고 이제 아일랜드 갭에 대한 설정 범위, 손꼴 반전의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이게 이제 하이닉스의 아일랜드 갭이 뜬 주봉에서의 대칭형 폭등입니다. 그리고 이게 LG화학의 아일랜드 갭이 뜨고 난 일봉상의 대칭형 폭등 랠리의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은 둘 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종목이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손꼴 반전 아일랜드 갭이 형성돼 있고 4월 19일 날 대칭형의 반등 탄력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시장 영역으로 눌려졌지만 대칭형의 기준이니까 얼마든지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현재 기준에서는 뭐 이렇게 주봉 월봉 쭉 보시고 일주 월봉 같이 볼 건데, 요 기준의 흐름에 대칭형의 흐름을 다시금 설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 그 29일 금요일자의 기준이고, 오늘자의 기준에서 새로운 주봉상의 양봉 또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요 기준에서 일단 변동성의 확장 국면을 한번 더 들여다보고 그 아일랜드 갭의 설정 범위를 다시금 설정을 해서 목표 주가 기간점 설정 범위를 드립니다. 대칭의 기준에서 이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요런 자락의 기준이 되는 거죠. 대칭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달 기준에서 충분히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위치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우리는 전략 종목으로 들여다봅니다. 그 이외에 이제 그 원래 방송 원고에 설정돼 있었던 내용이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는데 그 부분 마저 볼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이외에 보겠습니다. 뒤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 BM이 마지막이었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을 다 올려드렸으니까 단일기 파일로. 그래서 일단 다시금 설명을 드립니다. 한 가지의 기준은 일단 교육을 들어오세요. 교육 들어오셔서 오늘 기준 내 이벤트 범위를 설정해 드리는 범위가 요 기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에서 이제 요게 지금 1개월로 돼 있는데 오늘 가입하신 분들 지금 전화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시지 뭐. 그러니까 오늘 전화를 하셔서 내가 교육을 받고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는 카톡방에서 매매 사인을 좀 듣고 싶다, 보고 싶다. 1개월인데 요거를 1개월 플러스 1개월로 오늘 기준에. 그 다음에 요거는 1개월 2 플러스 1 플러스 2달을 더 드려요. 5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기준이니까 전화하셔서 지금 기준에 전화를 하셔서 내일 아침부터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교육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교육 받으셔서 단기 변동성 매매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대처하실 수 있고, 요 한 달씩 더 드린다 그랬어요. 한 달, 밑에 있는 건 2달을 더 드린다 그랬어요. 전화 좀 하시고. 그리고 나는 문자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문자 서비스 부분으로 오셔서 기준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9명 이렇게 되는데 8명이 마감입니다. 8명이 마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8명 마감 이후에는 얘도 다시 1개월에 198로 환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이 되고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옮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일장 기준에 지금 또 미국장의 흐름이 약세로 전환돼 있어요. 오늘 뭐 계속해서 그런 식의 흐름이 변동성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거래가 터지고 또 다시 눌리고 끝날 수도 있고 돌리면서 이제 끝낼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드렸죠.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형성돼 있는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력주가 그렇게 해서 이제 버거운 흐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은 변동성 매매 종목을 윤 정도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이제 주력주 포트폴리오를 채워놨는데 그 주력주를 다 정리해서 그 주력주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현금화해서 쉬실 게 아니라면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실적의 기준, 실적 플러스 성장성의 기준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비중을 일정 범위 유지한 상태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도 전혀 나쁠 게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된 종목군들을 아주 간단하잖아요.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려 봐요. 아주 간단한 논리의 기준에서, 뭐 오늘 기준에서 보는 이제 뭐 휴림 로봇이에요. 휴림 로봇의 기준에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간단하게 놓고 보시면 되죠. 자,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왔네요. 여기서 매수 사인 나오고, 그죠? 그렇게 되고 거래가 터지는 흐름에서 거래가 터지는 흐름에서 들여다본다.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이 오른쪽에 나온 겁니다. 오른쪽에. 그때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또 요 기준에 아직 데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영선 위에 크로스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의 기준이었다. 편입의 기준. 그럼 차익 실현의 범위의 기준은 어느 거였을까요? 차익 실현의 범위의 기준은 꺾여질 때 흐름이 되겠죠. 요 꺾여질 때 바로 그냥 꺾여질 때 바로 거래는 없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꺾여질 때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꺾여질 때 꺾여지고 데드가 나왔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뭐 예전 종목군들 예를 들면 한국 BNC예요. 엄청난 변동률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뭐 별거 없어요. 땡겨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하나만 배우면 뭐 쉽겠죠. 이게 다음 주 이제 교육 내용이란 말이죠.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영선 위에 있을 때,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영선 위에 있을 때,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영선 위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양새. 요자락, 또 요자락, 또 요자락의 기준은 이게 거래대금이 일단은 주가가 높게 올라가서 거래대금이 일정 범위 수반돼 있는 거래대금이 요자락에서 아이고 결론적으로 저 마지막 단계에서 뭐 편입의 기준이 어려웠다 만약에 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편입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앞전 기준의 흐름인 거고, 꺾여질 때 흐름에서 매도 사인이 완벽하게 이렇게 잡혀주죠. 꺾임과 크로스까지 나오는 요자락이죠. 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더 쉽죠. 나는 일봉으로 왔다 갔다 안 할 거예요. 주봉으로 거래 터트린 상태에서의 기가 막히죠. 매수의 신호. 이게 증권사 걸로 수치를 넣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가 새롭게 수치를 넣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꺾이는 자리가 어디에? 여기죠. 귀신 같죠. 저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동평균선 원리 배우고 그램빌의 매매 법칙의 기울기를 배우고 그러고 나서 얘를 설정을 하면은 무서울 게 없죠. 여기서도 뭐 나는 변동성 매매를 좀 원해. 그렇게 하면은 가격 반발력만 나오겠죠. 그때 가격 반발력에서의 편입. 그리고 꺾일 때 정리. 땡겨서 볼까요? 땡겨서 보면 얘네도 가팔라요. 편입 그리고 차익 실현. 모든 종목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대형주든 소형주든 모든 종목. 그러니까 교육을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교육해드리고 문자 특강 이렇게 해서 진행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강 받으시고 여기도 카톡 특강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문자 특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자 플러스 특강 위에 써 있어서 괜찮나? 어쨌건 전화하십시오.